결국에는 이제 성민규 단장의 지금까지의 뭐 프로세스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스템의 실패, 그리고 그 성민규 단장을 위시한 어떤 감독 선임의 실패, 이런 운영에 또 실패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. 그 누가 봐도요, 뭐, 제쯤에 성민규 단장이 와서 무슨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뭐 계획을 세우고, 그건 성민규 단장이 아니라 다른 단장이 왔어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 좀 잡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민규 단장의 이제 생각대로, 계획대로, 구단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어떤 감독이, 아니, 어떤 단장이 그 당시에 왔더라도 그 당시에 그런 플랜을 짤 수밖에 없는 롯데의 사정이었어요. 그리고 그대로 착실하게 이제 가왔는데, 이게 단장의 입김이 너무 세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마찰이 생겼던 게 이제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. 그리고 성민규 단장이 5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생각은 좋았어요. 생각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실패를 보지 않았나.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.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몰고 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양쪽에서 이렇게 힘을 겨루다 보니까 결국은 마찰이 생겨서 감독도 여러 번 바뀌었고 또 코치와 또 현장 간에 또 이 불화설도 생기는 거고. 그 양쪽이라는 거는 어떤 양쪽? 구단하고 이제 저 감독이 현장이죠. 아, 네, 예, 네. 그러니까 감독하고 단장하고의 그런 마찰들이 좀 있지 않았었나. 허문회 감독 때부터 그랬거든요. 네.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. 없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.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방향으로 가야지. 이게 뭐 죽을 끓여도 맛있는 게 되는 거고 밥을 만들어도 맛있는 밥이 되는 건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지금 어중쩡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팀이 엉망이 된 건데 이제 정비를 하려고 좋은 감독을 모셔왔으니까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. 사실 허문회 감독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기사화되진 않았습니다만 또 허문회 감독님이 전 허문회 감독님이 네. 계실 때 또 단장과 굉장히 좀 고성을 지르면서 이런 불화가 있었다라는 사실 뭐 썰입니다. 썰. 아니 근데 팬들은 모르시잖아요. 네네. 저희들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네네네. 팬들은 모르시는데 직접 그래서 들은 건 아니지만 네. 예, 뭐 그런 썰도 사실은 있었고 요번에는 아예 이제 그 기사화가 됐단 말이에요. 배영수 코치와의 어떤 불화설 그렇죠. 네. 예, 그런 것들이 또 선수들과 모든 이 어떤 관계자들이 있는 과정에서 이제 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정말 좀 분위기는 정말 뭐 좋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렇죠. 좋을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뭐 서튼 감독 같은 경우는 뭐 성민규 단장이 픽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.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1년에 2번씩 감독이 자리를 빈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. 그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몸 상태가 안 쉬었죠. 좋아서 쉽게 그렇죠. 말하면 뭐 이제 그거는 저는 쉬었죠.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. 뭐 큰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가까운 예로 들으면 제가 정말 가장 오래 모셨던 모 감독님께서는 암 수술을 3번이나 하셨어요. 근데 암 수술 하시고도 나왔습니다. 여기 복대를 하시고 피가 흥건히 모였는데도 나와서 시합을 참가를 하셨어요. 그리고 바로 이번 또 병원에 가서 있다가 아침에 또 나와서 시합을 하고 하셨는데 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,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1년에 2번씩이나 빠진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또 이것도 현장하고 구단하고 또 이게 마찰이 있는 거 아니냐. 그런 대립이 있어서 이게 감독이 기분이 상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.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일도 생기는 걸 보면 일단은 현장에 관한 일은 구단에서 터치를 안 해야 됩니다. 터치를 자꾸 하다 보면 뭐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돼요. 그리고 이제 좀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문제점이었는데 롯데의 코치진이 타 팀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계속 나와 있었던 얘기인데 이번 연도 역시나 좀 성적이 네. 나쁘면서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단 말이에요. 코치들이 실력이 있다 없다 뭐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. 그런데 결국 뭐 결과로는 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코치들이 선수들을 잘 지도를 못한 결과가 됐어요, 지금요. 뭐 2군에서도 그렇고 수년간 롯데가 최하위를 하면서 드래프트에 1, 2번을 다 가져왔습니다, 롯데가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이 올라왔느냐? 올라오지 못했단 말이에요. 그거는 코칭 스태프의 책임은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.
그 구단의 육성 방법에도 뭐 문제가 있었고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코칭 스태프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던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. 뭐 그때 그 좋은 스카우트를 했다고 소문이 난 선수들이 올라온 선수가 없어요. 비록 뭐 올해는 김민석 선수랑 임동희 선수가 올라와서 큰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. 근데 그것도 내년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 선수들이. 뭐 전체적으로 보면 수년간 성민규 단장이 5년 동안 있으면서 프로세스를 지켜왔는데 그래도 올라온 선수는 거의 없었다. 그리고 백업으로 활동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김상수 선수라든지 뭐 신정락 선수, 신정락 선수, 그다음에 이정훈 야수에서는 선수, 이정훈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다 팀에서 온 선수들이지 롯데 자체에서 키워 올라온 선수들, 자생한 선수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. 이거는 코칭 스태프에서 분명히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선수들의 성적 또한 올 시즌 너무 안 좋았다. 너무 안 좋았죠. 이런 것도 어쨌든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성적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. 이런 이야기도 많이 근데 있어요. 이제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. 그런 건 있어요. 계속 시합을 나가야 돼요. 진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한두 경기 빠지는 것도 괜찮지만 기존 선수들은 계속 시합을 꾸준히 나가야지만 자기 컨디션에 이 굴곡이 있잖아요. 그걸 자기가 파도를 잘 넘어가는 건데 들쑥날쑥 어느 날 나갔다가 어느 날 안 나갔다 이러니까 구단에서는 판단을 하겠죠. 현장에서 판단하고 오늘은 누가 컨디션이 좋은 것 같다. 그건 본인들의 생각이고 선수 머릿속이나 몸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. 코칭 스태프가 생각해서 이 선수가 오늘 시합 나가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 결과는 다 안 좋고 뭐 들쑥날쑥 하다 보면 성적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선수의 이 기준치가 낮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코칭 스태프의 좀 책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되든 안 되든 저희가 중계하면서 진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호키가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은데 왼손 투수가 나와도 이정훈 선수는 왼손 타자지만 계속 시합을 나가야 되는 선수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시합을 나가야 된다. 최장각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왼손 투수가 나오면 잘 맞고 있는 이정훈 선수 뺍니다. 빼고 오른손 타자를 넣어요. 근데 이 선수가 시합을 나갔던 선수냐? 아니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아요. 팀 성적이 안 좋아지고 개인 성적도 안 좋아지고 개인 성적이 안 좋아지는 거는 결국은 선수 본인의 잘못도 있고 본인의 탓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어느 일정 정도는 일정 부분은 코칭 스태프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더지 이제 라인업을 그렇죠, 쓰는 그렇죠. 거잖아요. 예. 라인업을 쓸 때마다 저희가 야 이거 이 추임새를 가장 많이 냈던 것 같아요. 오늘 그러니까 이게 롯데라는 팀이 올 시즌의 오더 자체가 과연 이틀 연속 똑같은 오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김민석 선수나 윤동희 선수가 조금 잘 맞을 때 1번을 내는 거 이거 좀 위험한 것 같다. 위험해요. 뭐 사회인 야구를 하는 저조차도 1번으로 나가면 되게 바쁘고 정신없고 정신없어요. 집중이 안 되는데 예. 이제 막 올라온 선수들이 조금 잘 맞는다고 해서 1번 타자로 나가게 되면은 사실 또 그것도 컨디션 조절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배려적인 부분, 솔직히 구드럼 선수도 수비를 못했지만 과연 구드럼 선수가 처음에 3루나 유격수를 본다고 데리고 왔지만 뭐 외야도 갔다가 오늘은 3루, 내일은 또 유격수, 오늘은 또 3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 다니고 SK 시절에 제가 김성 감독님 모시고 계실 때 매번 타순이 바뀌었어요. 근데 그때는요, 1번 칠 수 있는 선수가 한 4명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8, 9번 갔다가 1번 올라가고 이렇게 바꾼 거지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전준호가 1번 치고 안치홍이 2번 치고 이런 식으로는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. 물론 올해도 전준호가 1번 친 적은 없습니다. 근데 너무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선수 내보냈다 저 선수 내보냈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팀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개인 성적도 안 좋아지고 결국은 개인 성적이 안 좋아지면 이게 쌓여서 팀 성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.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좀 뭐 김태형 감독은 그 두산 시절에도 보면 고정 타석은 있었어요. 거의 뭐 1번이나 3, 4, 5번 이 정도는 거의 안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